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주제 넘게 또 올 시즌 롯데 가을 야구 확률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어느 팀이 무슨 선수를 영입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아, 삼성, LG 이렇게 3강으로 뽑고 롯데를 뭐 5강 안에 넣으신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작년 데이터 그리고 그동안 롯데의 가을 야구 데이터들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올 시즌 롯데가 가을 야구를 할 확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또 뭐 제가 많이 들어본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해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여기 뭐 또 처음 보시는 공간인데 제 방입니다. 네, 약간 제 자취방 같은 느낌이죠. 뒤에 저기 플스도 있고 플스도 있어요. 여기 TV도 있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시작합니다. 롯데는 뭐 전력 보강이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두산에서 이제 김민석 선수와 트레이드해서 온 정철원 선수 정도가 이제 불펜에서 보강이 된 상태고, 김태형 감독이 이제 두산에 있을 때부터 봐왔던 선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도 보세요. 와가지고 잘하잖아요. 정철원 선수도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롯데는 작년과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왜 5강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롯데자이언츠가 7등을 했어요. 66승 74패 4무를 기록을 했고요. 승률은 4할 7푼 1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을 야구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5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승패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5할로 가면 조금 아슬아슬하죠. 그래서 일단 4등인 두산 베어스의 성적을 봤을 때 두산이 74승 68패 2무예요. 그러니까 승패 마진이 플러스 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하면 오케이, 전문가들이 다 1, 2, 3등으로 기아, 삼성, LG를 뽑는데 뭐 저도 롯데가 1, 2, 3등 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4등, 5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 6을 만들면 되잖아요. 플러스 6을 만들면 한 4등 정도는 해서 가을 야구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롯데 타선이 개막전 타선이 이런 라인업이 이렇게 9명이 선발 타자로 나왔었거든요. 지금이랑 어떻죠? 바뀐 게 없어요. 네. 결국에는 김민성 선수 자리에 저기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뭐 유강남 선수는 아마 올 시즌 뭐 주전 포수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롯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을 야구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사실 윤동희도 그렇고 뭐 박승욱도 그렇고 뭐 손호영, 고승민, 나승엽, 황성민 이런 타자들이 어땠나요? 사실은 상당히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었어요. 상당히 어렵고 뭐 거의 다 뭐 1, 2년 차 아니면은 뭐 그동안 그래도 주전으로 오래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감독님도 새로 오셨죠. 그러다 보니 사실 시즌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했을 거예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뭐 전준우, 정훈 정도인데 뭐 전준우 선수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잖아요, 초반에. 그러면서 아마 저는 팀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롯데가 3월달 연패를 거듭하고 4월달에도 연패를 거듭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롯데는 봄대 아니냐고, 봄에 잘하고 이제 나중에 못하지 않냐고. 하지만 작년만큼은 달랐어요. 작년에 롯데가 3, 4월에 8승 1무 21패를 기록을 합니다. 정말 최악의 성적이죠. 사실 시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성적을 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아무래도 감독님도 새로 오시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선수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린 선수들이 초반에 몇 경기를 지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상당히 살리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작년 3월에는 손호영 선수도 없었어요. 손호영 선수가 3월 30일인가 트레이드 돼서 이제 롯데로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와서도 손흥민 선수도 사실 LG에서 주전을 뛰던 선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두산에서 이미 김경문 감독이 잘 만들어 놓은 팀을 감독을 하러 왔잖아요. 근데 지금 롯데는 리빌딩을 시작을 해야 되는 팀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야구를 했던 건데 뭐 생각대로 그게 됐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이런 구상들이 아마 초반에 많이 꼬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롯데가 상당히 헤어나지 못하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와서 방망이 조금씩 때려주고 레이에스도 조금씩
이제 리그에 적응하면서 이런 다른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은 분위기를 많이 타잖아요. 이제 이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 4월에 그렇게 못했던 롯데가 나머지 시즌 기간을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3, 4월 뺀 성적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롯데가 58승 3무 52패를 기록을 해요. 정확하게 플러스 6이잖아요. 3, 4월에 그냥 반반만 했어도 롯데는 사실 두산과 거의 비슷한 승률 그리고 승패를 가질 수 있었고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갔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사실은. 작년에 정말 뭐 사람들이 다 7등 이렇게 했으니까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롯데가 사실상 5월 달부터는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좀 못하는 또 달이 있었어요. 뭐 그렇잖아요. 뭐 월별로 잘하는 달도 있고 못하는 달도 있고. 하지만 그런 못하는 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6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약간 놀랄만한 기록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롯데가 74패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74패 중에 1점 차이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1점 차이가 20번입니다. 20번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또 4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래요. 2점 차이도 한번 볼게요. 2점 차이가 12번입니다. 35경기를 상당히 박빙의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시점에 롯데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경기를 가져왔더라. 우리가 아까 플러스 6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한 35경기 중에서 7경기만 만약에 롯데가 이겼더라면 사실 두산이 아니라 롯데가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올 시즌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점짜리 패배에서는 결국 실책 안 하고 그리고 작전 잘 내고 이런 부분이 그 1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선수를 믿는 그런 플레이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작년과는 아마 달라진 그런 플레이를 할 확률이 높아요. 점수 차이가 적게 날 때는 작전도 빨리빨리 하고 아마 1점, 2점을 더 내기 위한 그런 야구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데이터가 거기에도 있겠죠.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후반에 나오는 투수들, 정철원 선수, 김상수, 구승민, 김원중 이렇게 투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송재영이나 정현수 같은 애들이 원포인트 자타자 나왔을 때 한 번씩 나와주고 그리고 박진도 있고요. 최준용도 또 부상에서 회복하면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아마 조금 더 운영을 하는데 순조롭게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할 거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분명히 롯데는 작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잘했습니다. 3, 4월에 그 시행착오를 올해는 겪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3, 4월 그런 걸 떠나서 선수 구성도 젊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경험이 조금 더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롯데는 롯데의 야구를 하면 됩니다. 전준우 선수가 자이언츠 TV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플레이만 그리고 하지만 머릿속으로 생각. 그러니까 선수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만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더 과하게 바라지도 않아요. 작년에 했던 거 정도만 하면 롯데는 충분히 가을 야구 갈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젊은 타자들이 더 성장해준다? 나승엽 같은 타자들이 더 성장한다? 사실은 충분하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롯데를 5강 전력에 뽑지 않는 모습을 봤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올해만큼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우리 롯데가 가을 야구 갔을 때는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때는 기억이 미화돼가지고 지금 되게 잘했을 것 같죠? 막 투수들이 넘치고 홍대가 로이스터 감독 때 이럴 때 제가 그때 선수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때 롯데 마운드에 있었던 투수가 송승준, 장원준, 손민환, 최양남, 강영식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송승준, 장원준 잘했어요. 용병 투수 맥클레리, 코르테스라는 투수 2명 있었는데 코르테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하다가 그랬을걸요 아마. 별로 기억이 없잖아요. 맥클레리도 기억 안 나죠. 네, 그러면 사실 이 선수가 10승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투수 명단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09년 준 플레이오프 엔트리입니다. 강영식, 나승현, 배장호, 송승준, 존 애킨스, 이정민, 이정훈, 임경환, 장원준, 조정훈. 이때가 이제 2009년도에 조정훈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했을 때죠. 포크볼, 떨어지는 포크볼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 나가서 조정훈 선수가 제 4구 스윙. 근데 부산 타자들이 다 헛방망이질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아무튼 이때도 조정훈, 장원준, 송승준 선발은 이 세 명밖에 없었어요. 존 애킨스가 그때 마무리였지만 김원중 선수보다 못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불펜에서도 뭐 누구 뛰어난 선수가 있었나요? 강영식, 나승현, 뭐 임경환. 우리 맨날 임작가라고 조롱하잖아요. 또 강영식, 억삼형이라고 맨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선수들이 그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절대 지금보다 뛰어난 그런 불펜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타자가 이때 좋았어요. 최기문, 장성우, 김주찬, 박기혁, 이대호, 조성환, 홍성은, 카림 가르시아, 손아섭, 뭐 이승화, 정보명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거든요. 뭐 타선은 이때 좋았죠. 지금은 비록 타선은 그때보다는 좀 약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투수력은 조금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17년에는 정말 투수진이 좀 좋기는 했더라고요. 조시 린드블럼, 브룩스 레일리, 그리고 박세웅, 송승준, 마무리 쪽에 손승락 선수가 있었어요. 상당히 뭐 좀 안정적인 전력이었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3등인가로 갔을 텐데. 옛날에 보세요.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라인업 아니잖아요. 타자들은 물론 좋았지만 지금 롯데 타자들도 좋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시범 경기가 시작되는데 뭐 시범 경기 그렇게 못해도 되니까 정규 시즌 가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한 야구, 그리고 필요할 때는 번트도 좀 과감하게 되고 1점을 내는 야구를 하면, 우리가 작년에 1점 차이, 무승부 2점 차이, 패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경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충분히 올해 가을 야구 갈 수 있습니다. 승차 마진 플러스 6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의 또 주제 넘는 올 시즌 2025년 롯데자이언츠 예상 성적 분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시즌 꼭 가을 야구 가기를. 화이팅!